71번. 고발포는 80 이상 1000, 저발포는 20이야. 발포 배수예요, 배수. 발포 비율은 최적대, 최적분의 최적이에요. 이건 포의 최적이지. 발포한 후의 최적. 그 이전에, 발포되기 전에 고에 해당하는 수용액의 최적. 수용액의 최적분의 포의 최적. 발포된 포의 최적. 이게 팽창비 아니야? 그것을 20 이하면은 저발포, 80에서 1000이면은 고발포. 합성 계면 활성제포만 저발포, 고발포, 즉 고발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단백포 이런 건 안 돼. 저발포만 되고. 72번. CO2 설비 소화 호슬이네요, 호슬. 수동식이라는 거죠.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 호슬. 뭐 60km. 1분당 60km 나가야 된다. 맞는 말이. 2번. 저장 용기는 호슬 2개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면은 저장 용기는 3번. 저장 용기는 호슬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저장 용기는 장소마다 설치하는 거지. 호슬 설치하는 장소마다 저장 용기 설치하면 그만이지. 호슬 2개마다 1개 이상. 호슬일 개수와 저장 용기와는 관련 없어요. 장소마다 그냥 설치하면 된다. 수평거리 15m. 호슬은 수평거리 15m. 60km라는 거 있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73번.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방수구에 쏟아지는 물을 세분시킨다. 잘게 쪼갠다. 부딪혀서 쪼개져야 될 거 아니야. 스프링클러는 그래서 적상 수주라고 돼요. 어느 정도 물방울로 방울방울로 흩어져서 쏟아져요. 적상 수주. 옥내소화전 같은 건 봉으로 쭉 나가니까 봉상 수주. 얘는 방울방울 나오니까 적상 수주. 그 방울방울로 이렇게 쪼개는 게 뭐, 헤드로 분출되면서 디플렉터에 부딪혀서 그런 건데. 그래서 디플렉터를 다룬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디플렉터예요. 74번. 하나의 옥외소화전 노즐선에서 방수압력이 얼마 초과하면 인입 측의 강압장치. 옥내소화전도 마찬가지예요. 옥외소화전도 마찬가지. 너무 세면은 잡지를 못하잖아.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사람이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에요, 이거. 옥내소화전 고정식 설비 아니에요? 마지막에 노즐을 사람이 잡는데? 고정식이 아니잖아. 헤드야 고정돼 있으니까 이건 고정식이고.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다 잡는 거니까 이건 고정식이 아니에요. 이동식이에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소방관이 잡든 사람이 잡든. 그건 너무 압이 크면 반동력이 커서 안 되잖아. 그래서 압을 0.7 메가파스칼 초과하면은 강압장치, 압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못 잡는다고. 튕겨져 나간다고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 여러 명이 막 갖다 잡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불 못 끈다 이거지. 그래서 0.7 초과할 경우는 호스 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합니다. 옥내소화전도 마찬가지예요. 0.7. 그래서 옥내소화전은 범위를 0.7, 0.17, 0.7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17m. 이렇게 넘어가면 감압장치에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옥에는 0.25 그래서 0.7 이렇게 잡아야죠. 기본 사이즈는 0.17 메가파스칼, 0.25 메가파스칼이지만 최고 한도도 있다 이거지. 0.7 넘으면 강압장치 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저층에는 강압장치 잘잖아요. 물론 스프링클러는 0.1 이거죠? 0.1 메가파스칼 이거 기본 사이즈. 여기 0.7 이건 없어요, 스프링클러. 아니 고정돼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그건 쏘는 거니까 쏘게끔 돼 있으니까. 75번. 야, 소화용 설비 소유 수량이 100일 때 채수구수. 이것도 어지간히 나오는 문제. 중요하지 또. 소유 수량 구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금 79번 해설 다 중요해요. 75번. 우선 이것만 하면은 소요 수량이 결정 났으면은 저장량이 소요 수량이 결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결정 났다면 그걸 가지고 흡수관 투입구하고 채수구를 겪는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 이 채수구 이거 먼저 하죠. 이 문제니까. 그 뭐예요? 43제곱미터 100 가운데를 하죠. 가운데를 여기서 100거지 가면은
미만이에요, 미만. 100 이상이에요. 100 이상이라면 요 밑에겠지, 그죠? 하나, 두 개, 세 개. 엄청 중요해요. 네. 가운데를 암기하면 되겠죠? 100 이상이면 3개. 그 답은 이건 3개지. 흡수관 투입구는 그 소유 수량이 80 이상이면 2개 이상. 80 메타 삼성 이상이면 2개 이상. 이거보다 조금은 뭐 한 개, 흡수관 투입구 하나 하면 되죠. 흡수관 투입구 한 변 0.6m 이상, 직경 0.60cm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 위에 그러면 저수량, 저수량, 이 소유 수량, 이게 저수량이지. 이게 저수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이게 더 중요해. 1층,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먼저, 그거 먼저 보내요. 1층 플러스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15,000 이상이라면,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 큰 건물이지, 큰 사이즈지. 이하라면은 전체 기준 면적으로 나누는데, 전체 연면적을 적은 걸로 큰 건 적은 걸로 나눠야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적은 숫자인 7,500으로 나눠. 이게서 절상하는 거지, 절상. 또 여기는 12,000, 7,500으로 나눠. 12,500으로 나눠. 작은 것은 연면적 나누기 12,500으로 해서 이거에 나온 숫자 절상에 0.1에도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거 나온 숫자 곱하기 20m 삼성, 이걸 곱하는 거죠. 이것이 이 저수량, 소유수량, 이걸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로 나온 거에 20. 잘 해야 돼. 여기 좀 부족한데, 그 저수량 기준 면적만 나왔어요, 그죠? 15,000 이상인 거, 그보다 작은 거 기준 면적이 7,500, 12,500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연면적을, 건물 전체 연면적을 나눈 숫자를 절상해서 절상한 숫자 곱하기 20m 삼성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어떻게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화재안전 기준에 소화 용수설비 쪽 가서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시키기 바랍니다.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이 구체적인 연면, 이것도 기준면, 이게 기준면적 얘만 표시해줬잖아요. 연면적으로 기준면적 절상을 해서 거기 나온 숫자 곱하기 20m 삼성한 것이 소유수량, 저수량이다. 그 소유수량, 저수량이 40에서 여기에 해당 100 이상이면 채수구는 3개, 80 이상이면 채수구 2개. 아주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주시는데, 지금 거기가 해설이 약간 부족하니까, 뭐 해설, 모든 문제마다 해설을 화재안전기준 다 쓸 수도 없잖아요. 이나마도 엄청나게 너무 많이 써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설 써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을 화재안전기준 그 부분 가서 보충시키고, 지금 아시면 상관없고, 만약 모르시면은, 잘 잊어먹었으면은, 뭐 기본 강의에서 다 한 거지만, 이건 한 번도 개정된 것도 없어. 그대로 기본 강의 그대로 맞는 거보다. 그거 다 한 거지만, 그걸 잊어먹으셨으면, 잘 모르셨으면 다시 화재안전기준 해당 부분 펴가지고, 아니면 기본 교재 피시던지, 아니면 강의를 다시 들으시던지 해서 확인해 두시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76번. 완광기는 지가 자동으로 조속기에 의해서, 그래서 조속기가 달려 있잖아요. 조속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속도 조절돼야 돼. 사람이 속도 조절 어떻게 해? 내려가서 툭 땅에 떨어지고 나서 뭐 속도 조절하면 뭐해? 피난자가 강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거 아니에요. 조속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속도 조절. 그래서 조속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77번. 그 고압기와 물분모 헤드, 물분모에서 이 고압기는 물분모 헤드와 고압
전기기기와의 이격거리. 기본으로 뒷자리 전부 반올림이에요. 자꾸 반올림만 하세요. 반올림 그냥 반올림 하면 된다. 이렇게. 뒤에 반올림. 이건 뭐예요? 154, 181이면은 182를 반올림 하면 뭐예요? 154에서 181이라면 얘를 뒷 숫자를 반올림 하라는 얘기예요. 5보다 적은 이게 180 아니야? 180이. 맨 끝에 두 칸은 반올림이 안 맞아요. 거기 줄이는데 거기를 내겠느냐고. 그 앞에는 전부 반올림은 다 맞아요. 그거 볼래요? 66, 70. 66 반올림 하면 70 아니야? 지금 이 문제 154, 181. 181 반올림하면 180이잖아요. 그거 저 해설 봐요. 66, 77. 77을 반올림하면 80. 110 반올림하면 110. 154 반올림하면 150. 다 맞잖아. 그 뒤에 두 개는 안 맞는데 그건 안 난다고. 뒤에 숫자를 반올림하면 그게 이격거리예요. 치워.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78번. 물분무의 저수량. 이것도 뭐 상당히 중요하지. 물분무 기본 사이즈. 물분무의 기본은 10LPM이에요. 10이에요, 10. 근데 차고 주차장은 기름이고 해서 좀 강도가 화재 강도 쓰니까 20이고.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여기는 케이블 K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게 12잖아. 12. 나머지는 10이요. 그래서 10. 전부 방사 시간은 20분이고. 이게 기본 사이즈. 하나 더 한다면은 그 절연유. 그죠? 절연유 변압기가 그 잘 읽어보세요. 절연유 변압기는 뭐에다가 10 곱하기 20이냐고. 바닥 부분 제외 표면적이에요. 어디다가? 바닥 부분 제외. 이게 중요해요. 표면적 곱하기 10LPM.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케이블 벨트, 케이블 트레이 12 맞았네. 차고 주차장 20 맞고, 특수가염물 10 맞고, 기본 사이즈가 10이니까. 콘베이어 벨트 기본 사이즈 10이에요. 차고 주차장만 20.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79번. 별게 다 있네 또. 79번. 자연 낙하시 시간. 참. 이런 문제를 왜 여기서 내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공식 하려면 하고 다 배울 사람 아무 있어요. H는 2분의 1. 자연 낙하시 공식 2분의 1. GT 자승. 그럼 뭐예요? 그럼 H가 30m. 2분의 1. 9.8. T 자승. 그로 T를 구하면 되겠죠? T를 구하면 얘가 뭐가 나오는 건데? 단위는 초가 나와요. 초. 여기서 초 단위예요. 이게 메터고. 중력가스가 9.8이고. 이런 공식이 있대요. 공식.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답이 뭐예요 이게? 1번 2.5. 2.5 반올림하면 3이네. 30m니까 2.5가 맞겠다 해서 그냥 답 암기하시던지. 그냥 이거 뭐 공식 그럼 하나 암기해 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구조대, 창문에서 구조대용 유도루프의 모래주머니를 자연 낙하시키면 얼마 시간이 걸리느냐. 글쎄 그렇게 필요한 건가 이게? 현장에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 그 구조대 관련 업무 하는 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글쎄 그렇게. 근데 답을 그냥 30, 2.5 반올림하면 3자니까 얘랑 가장 가까우니까 답이 2.5요. 2.5초요. 이거 30m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보시던, 아니면 뭐 나는 이런 거 하나, 이 공식 하나 암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높이 2분의 1 GT 잡으면 시간이 도달하는 시간이 나와. 어떻게 보면 괜찮은 공식이에요. 이제 간단한 공식이. 이제 평상시 별로 우리가 안 쓰니까 글쎄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선택하세요.
다 방기하시더니. 80번 포수화 설비 배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 옳은 거니까 옳은 거 먼저 봐요. 소액관은 기울기가 있어야 돼, 그죠? 다 끝나고 나서 배관 내에 뭐가 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찌꺼기가 남아있죠. 포가 일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다 빠지려면 일부 물매를 줘야 되나, 기울기를 줘야 되고, 당연히. 기울구 맨 밑에는 배액 밸브. 밸브여서 그리고 쭉 흘러 들어온 것이 다 빼낼 수 있도록. 지극히 당연한 거지. 이게 맞겠지. 그러면 1번 한쪽 가지배관에는 역시 8개예요. 한쪽 가지배관 8개예요. 언제나. 또 포는 포도 물을 쓰는 거예요. 99. 몇 프로 물이잖아. 조금 저가 들어갔다 물이 대부분이니까 여기도 굉장히 마찰 손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기 때문에. 유체 공기가 아니거든. 기체가 아니잖아. 마찰 손실이 중요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토너먼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토너먼트는 가스계만 되는 거예요. 가스계는 반드시 토너먼트로 하게끔 돼 있지. 2번 그랬대요. 4번 포소화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있는 경우. 뭔 소리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장이 있는데 뭘 어때? 언제나 지장이 없을 경우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2015년도 다 한번 풀어봤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개정되는 부분이 개정될 때마다 기본 강의를 다 고칠 수도 없어요. 특히 소방 관련 법령이 화재안전 기준과 소방 관련 법령인데 그걸 전부 합치면 매월 2~3개가 변경된다고 봐. 변경 또는 제정된다고 보면 돼요. 그걸 어떻게 맨날 강의를 뭐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그거를 다시 강의하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 불평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매일 뭐 다시 찍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정 부분을 제정을 커버하는 방법은 가장 최근 교재를 봐야 돼. 일단 교재는 2016이면 2016년 교재를 보셔야 되는 거지. 그 교재는 최선을 다해서 교재를 새로 만들 때는 개정된 그 시점 발간일 기준은 거의 다 최대한 개정분을 반영하려고. 물론 거기서도 누락할 수도 있겠지. 그건 오류겠지. 그렇지만 거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새로운 교재는 반영했을 것이다. 일본 최신 교재로 이런 부분을 봐서 혹시 강의하고 틀린 내용이 있어, 구교재하고 틀리거나 강의하는 말하고 그 교재 내용이 틀리다면, 그것이 오류가라고 별도 정정표를 안 줬다면 그럼 그 개정됐겠거니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일단 교재가 맞는 거예요. 교재와 강의 내용이 혹시 틀린 게 있다면 교재가 맞는 거예요. 왜? 교재가 최신 교재 직전 발간된 교재라면 그게 맞을 수밖에 없지. 이걸로 커버하는 방법. 두 번째 뭐예요? 최신 기출문제를 제가 비교적 상세히 강의를 하잖아요. 심할 때는 기출문제만 풀어도 제 강의 듣고 하면은 그냥 붙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최근 기출문제, 최근. 이거를 하면서 제가 자꾸 개정됐으면 개정됐다고 얘기하고, 최근 기출문제 풀 때는 반드시 개정된 거 가지고 제가 문제풀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문제풀이도 최근 걸 먼저 푸는 거예요. 거꾸로 가시라고, 거꾸로. 그래서 최근 걸 풀고 거꾸로 가는데 저 한 3~4년, 4~5년 정도 이제 막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내용이 틀리면 이건 최근에 개정돼서 바뀐 거구나, 그렇게 아시라고. 그죠? 그래서 최근 거꾸로 가면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7년, 8년은 풀어야 돼. 7년치, 8년치. 근데 7년치, 8년치 푸는데 다 풀을 필요는 없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가는데 2016부터 이렇게 2015, 2014 이렇게 쭉 가는데 한 3년 넘어가면서 이미 최근까지 푸른 것은 절대 다시 풀지 말라고요. 새로운 거, 기본적인 내용 중에 새로운 게 뭔가 최근에 안 나왔던 게 있으면 그거나 추려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고 가라는 거지, 맨날 다 풀을 필요 뭐 있어요? 다 푸는 거 한 3년치. 최근 기준 3년치. 이거 2014, 뭐 많으면 2013까지 4년, 이거는 다 푸시고, 그 이후로 넘어갈 때는 중복되고 비슷한 건 풀 필요 없지.
여기서 안 다뤄진 거 뭐 있나 하고 쳐다보면서 그거나 찾고 가는 거지. 왜? 여기를 풀 수밖에 없냐면, 왜냐면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대로 나올 때는 주로 여기서 내지 않겠느냐. 그죠? 여기서 문제를 뺏겨야지, 똑같이 뺏겨야지. 물론 개정된 거를 수정해서 내겠지. 여기서 뺏겨야지. 여기. 아니, 2, 3년 전 여기 걸 그대로 뺏기면 수험생이 그럴 거 아니야. 이 기출문제 몇 년도 거 그대로 뺏겨서 다시 출제했네. 그런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쪽을 낸다고. 7, 8년 하는데 거기까지 하는 거 모든 문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최근 한 3년치를 완벽히 반복해서 몇 번 풀으면 거의 아는 거고, 거기에서 안 다뤄진 게 혹시 있나 하면서 넘겨가면서 이런 건 뭐 전혀 새로운 것 같은데, 최근 문제 전혀 없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눈여겨보면은 답이라도 고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개정, 재정에 대해서 커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때 중요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험생들의 공지사항으로 올린다든가, 그것이 쌓여서 안 되겠으면 강의를 군데군데 다시 수정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밖에 없다. 양해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매월 강의를 그 많은 걸 전부 다시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 여튼 그런 너무 또 거기에 너무 얽매일 거 없어요. 몇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까짓 거. 최근 문제에서 다 커버되고 대부분. 최근 문제 풀이에서 다 커버되잖아요. 또 최근 문제 풀이 봐도 그 미세하게 개정된 부분 가지고 그냥 문제를 그냥 막 내는 거 별로 또 없더라 이거지. 기사까지는 물론 관리사, 기술사가 하면 거의 그런 걸로만 낼 확률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사라는 거지는 왜냐하면 문제은행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 문제로 내기 때문에 그 시사성 있게 최근 개정 지정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내요 문제. 너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다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만 할 필요 없이 기출 문제, 최근 교재 이걸로 그냥 꾸준히 보시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